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지역 의료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의사수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뭐 19일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본인이 주재를 해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교 대학병원의 중증 질환이 치료 역량을 높이고 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이런 곳에 수가를 조정하고 의료진의 의료 분쟁 부담을 완화하는 이 필수 의료 분야 인력 충원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의료 인력 확충이 이제 필요 조건이라고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얼마나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필요한 이 배경에 대해서는 좀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요. 네.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렵다. 그래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고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이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을 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 그래서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도 바꾸고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동안 이제 적어도 1,000명 이상 늘린다, 네. 뭐 3,000명까지 늘린다 이런 여러 가지 예측 보도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의대 정원을 몇 명 늘릴지가 사실 좀 관심사인데 구체적인 이제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500명으로 될 것이다, 뭐 3,000명이 될 것이다. 정말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숫자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보건복지부는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릴 거다. 이 방침 자체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입학 정원이 한 4, 50명 정도에 불과한 지역 의대들을 나열을 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마찬가지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재확인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해야 입학 정원에 반영되는 것으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 전형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면 내년 1, 2월까지는 인원 배정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이 대학들이 그거에 맞춰 갖고 4월까지 모집 영역을 확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내년 초, 그러니까 총선보다는 전에 어쨌든 확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대학들이 다 4월에 모집 요강 확정하려면 그 전에 어쨌든 정원이 어떻게 될지는 나와야지 이게 그쵸. 반영이 되는 네.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역 국립대 병원 지원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역 국립대 병원에 정말 지역 의료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기도 하고 지원을 늘리는 게 맞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원을 늘리는 걸로는 이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을까? 더 구체적으로 뭔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국립대병원을 졸업하더라도 결국 수도권에서 개원을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시민사회나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이 지역에서 나왔으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의무적으로 좀 지역 의사제 혹은 공공의대 이런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립의대가 있는 곳과 없는 곳에 따라서 입장차를 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이제 어제 발표한 지역 필수 의료 혁신 전략에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제시가 됐지만 확대 규모 그리고 특히 첨예한 거죠. 지역별로 몇 명씩 배정할 건지 이런 내용은 좀 빠졌습니다. 네. 다만 이제 현재 40%인 지역 인재 선발 비율도 더 높이기로 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높일 건지 이 부분도 숫자를 밝히진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에서 계속 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는 건 의대 증원 숫자보다 공공 지역 의사 배치 방안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에 양성한다는 내용도 지역과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를 시킨다는 내용도 없고 공공의대 신설도 빠졌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가운데 사실 어제 좀 해프닝이라고 할까요? 논란이 됐던 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이제 교육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자율전공 입학생들이 추후 의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이런 인터뷰가 보도가 돼서 논란이 됐어요. 네, 굉장히 좀 핫한 인터뷰였죠. 그렇죠. 어제 낮에 뉴시스하고 머니투데이가 각각 단독 보도라고 내보냈는데 다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둘 다. 뉴시스 기사에서 이제 이주호 부총리는 뭐라고 했냐면 적어도 대학 신입생 30%는 최대한 전공 선택의 자유를 주고 의대 정원이 생기면 그것도 이 자율 전공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머니투데이와의 이제 인터뷰에서는
의대 정원이 확대됐을 때 일부를 자율전공에서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학 총장들과 협의하고 있다. 학생들이 자율전공으로 입학해 2학년을 마치고 전공을 선택할 때 의대로 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라면서 의대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지만 이 경우 재수생이 늘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의대 정원 늘어나면 지금 재수생뿐만 아니라 참전이 N수생, 그렇죠. 직장인까지 늘어날 분위기라는 얘기가 지금 흉흉하게 사실 돌고 있어서 네. 이 얘기를 놓고 이제 자율전공이 정말 그렇게 되는 건가 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떠올랐는데 사실 대학 총장들과 협의하고 있다는 표현을 교육부 장관이 썼다는 건 상당히 뭐 검토가 진행된 그렇죠. 거 논의가 아니야? 진행된 것처럼 보이죠. 뭐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판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랬는데 교육부가 반박 자료를 바로 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교육부 수장이 언론 인터뷰를 한 내용을 교육부가 부인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교육부의 반박 자료의 대목을 보면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로 진학하는 것은 정책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이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로 진학하는 것은 몇몇 대학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전한 것이고 정부는 어쨌든 정책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에서 혼란이 상당히 일자 대통령실도 나섰는데요. 네. 대통령실은 정부에서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도훈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에 나섰는데요.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 진학 허용은 우리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럴 계획조차 없다. 그리고 이제 이게 표현이 좀 중요했죠. 대통령은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라고 했습니다. 질책했다. 네, 질책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주호 장관의 말실수에 대해서 직접 경고를 한 셈인데요. 오늘도 이주호 장관이 오늘 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있다 보니까 네. 출석을 해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는 26일 국정감사 때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되는 게 이게 보통 이제 한 언론사도 아니고 사실 두 개의 언론사에서 그쵸, 네. 굉장히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를 했다는 건 뭔가 좀 의도를 가지고 보도한 게 아닌가라는 좀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인데 이제 질책, 이제 말실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좀 어떻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막이. 이주호 장관 본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상당히 좀 분명해 보이고요. 네. 이전부터 이제 자율전공에 좀 더 뭔가 선택의 폭을 넓히자라는 거는 이전 기조와 비슷하니까요. 다만 이제 실제 행정 실무적으로까지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설익은 상황에서 이게 딱 던져지다 보니까 혼란이 이렇게 되고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이 의대 정원 확대를 굉장히 지금 이 전국을 타개할 중요한 이슈로 갖고 가려다 보니까 더 이 스텝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가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거북이 님이 서울에 방어둬서 치료하는 지방 환자 가족 많다라고 얘기하셨고 역풍이다 님이 창원 국립경상대병원에도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못 구해서 촉탁이가 근무한다고 지역 뉴스에 나왔다. 이런 얘기하셨고 살살님은 서울에서 치료받으면 감기 빨리 낫나요? 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공의료 문제도 그렇고 이게 사실 여야가 모처럼 공동으로 이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된다. 왜냐하면 뭐 지금 3,058명이면 우리 국민 그 대비 너무 좀 지금 너무 노령 인구도 고령 인구 늘어나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좀 좋은 목소리가 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이 정부 출범해가지고 정부가 뭘 하겠다고 했는데 야당이 환영한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네. 이게 지금 처음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다음 주에 혁신이 출범한다고 했는데 이번 주말까지 위원장 인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인선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당내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사실은 김기현 대표 본인도 혁신위원장이 이제 구인난을 인정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구인난? 네, 아.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최고위원들에게 좋은 사람을 추천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만희 사무총장은 여기서 각자 마음에 든 이름을 까자 공개를 하자 여기서 까자.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해서 거들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뭐 보도 나온 걸 보게 되면요 한 최고위원이 윤희숙 전 의원의 이름을 또 언급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 윤 전 의원 정도는 돼야 혁신의 좀 모양새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산에서 이거 포기를 하고 수도권 출마 도전을 선언했던 하태경 의원 이름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원로 정치인, 교수, 스타트업 대표 등이 있다고 하는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름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정운찬 전 국무총리 이름도 나오긴 했는데 이건 어쨌든 당에서는 뭐 특정하게 뭐 질문이 나왔는데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재등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 면면들이 다 사실 뭐 식상한 얼굴들이다 보니까 통념을 좀 깨는 진짜 아주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 본인은 최고위원들의 제안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윤재욱 원내대표도 뭐라고 했냐면 할 거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자 해서 혁신위가 잘 안 되면 당대표 일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말까지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월요일 날 발표하겠다라는 게 목표였는데 이 시점 자체가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혁신위 출범이 좀 늦어질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오늘 하태경 의원이 아침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이제 그 최고위원 아마 추천이 있었다는 전언을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이준석과 아주 가까운 사람 한 분은 반드시 혁신위원으로 넣겠다라고 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안고 가냐 아니면 버리고 가냐를 가지고 당내 워낙 분란이 많다 보니까 하태경 의원은 어쨌든 본인이 만약 혁신위 자리를 맡게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를 안고 가는 쪽으로 방점을 찍겠다. 이걸 분명히 네.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게 혁신위에서 결정이 된 사안을 당이 거부하지 말 것, 그리고 혁신위 구성에 당이 관여하지 말 것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 언급을 하면서 연합 정치를 시도할 뜻을 나름 풀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혁신위원장이 되면 이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등이 탈당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탈당 명분을 안 주겠다라고 이제 확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을 했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이준석 미워하는 건 알겠지만 아이디어는 수용해라. 유승민 싫어하는 건 알겠지만 일리 있는 말이니 그 제안 중에 수용할 건 다 수용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탈당할 명분이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하겠다고 한다면 본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통 큰 연합 정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정권을 달라. 그래야 내가 이제 혁신이 맞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당의 반응이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해요. 이게 사실 좀 딜레마인데요. 혁신위에 좋은 사람을 모셔오려고 하면 권한을 많이 줘야겠죠. 그렇겠죠. 정권을 약속을 해야만 진짜 외부 인사든 내부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할 텐데 당 입장에서는 공천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전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또 권한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전에 이제 뭐 최재형 혁신위도 그렇고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 혁신위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텐데 그럼 당이 과연 새롭게 쇄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런 딜레마가 있다 보니까 지금 당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침묵만 좀 길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심은정 님이 혁신이 만든다고 혁신됐으면 이미 수백 번은 혁신되고도 남았겠다. 그렇죠. 라는 네.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민생, 소통 이런 거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 여당도 정쟁을 유발하는 현수막 다 걷어내겠다. 민생을 더 강조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당도 기조에서 이념이 싹 사라지고 갑자기 민생이 전면으로 나왔죠. 아까 이제 11시 반에 서강대교 남단에 있는 현수막을 떼는 거를 시작으로 이제 당에서 싹 걷어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아예 오늘 원내 운영 기조를 민생과 협치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협치. 네, 과도한 정쟁보다는 생산적인 메시지를 더 많이 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국정감사 대책회의가 아침에 있었는데 보통 원내 지도부가 한 사람씩 쭉 말을 한 다음에 보통 비공개로 바로 전환이 되는데 윤재욱 원내대표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당 운영 기조를 국민 입장에서 바꿔야 한다 요구가 있으니 그에 맞춰서 그 기조를 따라가야 한다. 앞으로 원내대책회의 메시지도 민생에 좀 방점을 찍어달라고 분명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급적이면 상임위 간사들은 민주당이라는 상대를 보기보다 국민을 목표로 국민이 보고 있다는 관점에서 국정감사에 임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이동 정책위의장이 이 타이밍에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시선집중에서 밝힌 거죠. 그래서 윤재욱 원내대표도 의견을 수렴하고 상황을 짚어본 뒤 판단하겠다. 즉 상황이 된다면
유가족들의 이제 반발이나 비난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당 지도부가 참석해서 고개를 숙이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뭔가 소통에 더 다가서는 모습을 좀 보이는 분위기네요. 그렇죠. 여당이 좀 더 책임지고 가겠다라는 거죠.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서 사실 여야 의원들에게 모두 이제 추모제 초청장을 보냈는데요. 잠시 후에 유가족 협의회 위원장 인터뷰가 저희가 마련돼 있어서 이 부분 말씀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무 복귀를 언제 하냐 이런 게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인 23일에 당무에 복귀한다고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번 주 중으로 예측이 됐는데 건강 회복이 좀 더뎌지면서 복귀 시점이 늦춰졌다. 이제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기자들에게 다음 주 월요일 23일부터 당무에 복귀를 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그대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지난 9일 퇴원한 뒤 회복 치료를 받고 거의 이제 뭐 한 달여 만에 복귀를 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네요. 민주당도 보니까 이제 지금도 당무 복귀하면 이제 민생 문제 해결 집중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복귀 후에 첫 메시지 어떤 게 나올까요? 사실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이제 정쟁보다 민생을 강조를 해왔었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가지고 메시지가 처음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이 많습니다. 권혁기 실장이 이제 힌트를 줬는데요. 시급한 민생 현안이 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물가, 고유가 그리고 가계, 민생 경제 이런 걸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민생 경제 해소에 여야 정부가 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때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입장도 이재명 대표가 곧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으로 네, 그렇죠. 공감대도 있고 많이 좀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협치의 하나의 좀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 뭐 그쵸.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네, 하더라고요. 여야 대화의 물꼬가 이 의제를 통해서 좀 트일 수도 있는 거겠죠.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환영한다, 찬성한다 이런 게 처음 나온 그쵸. 사안이기도 하고 여야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라서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사실은 기자들이 이제 좀 못 됐는데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체포 동의안에 가결 이제 찬성표를 던진 가결파 의원들 어떻게 할지 요게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통합이냐 징계냐 어느 쪽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당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굉장히 이제 바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기자들의 관심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민주당이 가결파 색출 뭐 징계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정말 당이 다시 한번 더 경랑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비명계를 안고 가자 통합의 길로 가자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사실은 친명계 일부의 또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든 반발은 있을 텐데 어느 쪽을 선택해서 안고 갈지 이게 좀 주목이 되죠.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제 신장식의 뉴스아이킥에서 이제 가결파 징계에 관련해서 좀 입장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뭐 가결 자체로 가결이나 부결이나 갖고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의원들에게 나름의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나름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특정하게 어떤 뭐 정파를 이야기한 게 보다는 당 전체의 분쟁 자체를 좀 줄이겠다 이런 쪽으로 좀 가닥을 잡은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본인은 이번 징계 문제도 중요하지만 당이 더 질서 있고 기강을 잡은 정당으로 안정시키는 게 본인이 원내대표로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재판 출석도 했죠. 네, 이재명 대표 오늘 대장동 위례신도시 배임 그리고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해서 3차 공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벌써 17일에 이어서 사흘 만이고 이번 주에만 두 번째 출석인데요. 이날은 지팡이 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는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향했고요. 어쨌든 23일 당무 복귀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안 등도 이제 살필 거라고 합니다. 네. 다만 상황에 따라서 다음 달부터 주 2회가량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더 당무에 집중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조금 또 관심이 모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백현동 사건 배임 혐의 재판 그리고 대장동 의혹 재판의 이 병합 여부를 가지고 법원이 별도 기일을 잡아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 병합을 하니 만일을 가지고 또 좀 설왕설래가 정치권에서 그쵸. 있다 보니까요. 네. 어제 또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또 반발하기도 했고요. 이거 가지고도 또 아마 당분간 정쟁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재판 출석과 관련된 당무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뭐 재판도 많아지게 되고 이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쪽으로 방점이 찍히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원하더라도 결국엔 민생보다는 다시 리스크
쪽으로 메시지가 집중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또 그걸 국민의힘이 혹시 의도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추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